11월 19일 월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아내 김혜경 씨의 변호인 주장과 경찰 주장 중 어느 쪽에 공감하는지를 묻는 SNS 투표. 80%가 넘는 누리꾼들이 경찰 주장에 공감을 선택하며 일각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성우 김일 씨가 심장마비로 향년 52세에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애니메이션 지구용산 선가드의 한불세, 강철의 연금술사의 매스 휴즈, 달의 요정 세일러문의 레온, 원피스의 상디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통계청의 올해 합계 출산율 전망은 3, 4분기를 합쳐도 1명이 안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평균이 1.68인데 우리나라는 거의 그 절반까지 떨어진 압도적인 꼴찌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도 활기차게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아주경제 정치경제부 김태균 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 소개해 주실 주요 기사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 아주경제 오늘자 지면이 대부분 이제 다 이재용 원장의 인터뷰와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재용 원장이 주장하는 것만 골자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한국 경제가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외 경제 변수에 굉장히 취약한데 사실 우리는 이걸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실제로 IMF 외환위기라든가 금융위기 당시에 우리나라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고요. 또 각종 FTA에 의해서 또 많은 영향을 받은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런 취약점이 내년에 굉장히 심화될 것이다라는 것이 좀 문제인데요. 지금 신흥국 중심으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의 수출이 사실 막힐 가능성이 좀 크다는 거죠. 그럼 이런 어려움을 뚫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이분은 기초체력, 그러니까 중소기업 중심의 그리고 산업 조정을 통해서 기초체력을 좀 강화하고 또 한 가지 또 방안으로 나온 게 이게 좀 약간 특이한 부분이긴 한데요. 네네. 지금 문재인 정부도 이제 포용 경제 정책을 주창하고 있는데 바로 분배를 통한 이런 포용 경제가 이루어져야 한국 경제의 성장 전망이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배를 통한이라는 말을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 어제 이제 왔죠. 네. 어제 와가지고 그 자리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연설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의 중심이 바로 포용적인 국가, 포용국가라는 의미인데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모두 다 잘 사는 나라, 그러니까 계층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네.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바로 포용국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자칫 잘못 들으면 이거 무슨 공산주의냐? 네, 그렇죠. 어떻게 다 같이 잘 살고 다 같이 잘 먹고 하느냐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전제가 있죠. 공정한 룰. 그러니까 무조건 같이 잘 산다는 게 아니라 이런 공정한 룰이 바탕이 돼서 누구나 열심히 하면 그만큼의 결과를 스스로 가질 수 있는 나라라는 네. 것을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왜 이런 주장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냐면 아시다시피 2008년이죠. 10년 전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흔들거리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미국 같은 경우 지금도 그 여파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어떻든 간에 그것을 극복하고 세계적으로 성장이 조금씩 이루어졌지만, 문제는 그 성장의 과실을 누가 가져갔느냐.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내외 전문가들이나 연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그 성과의 과실들이 소수의 독점이 됐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이나 성장의 과실을 받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용도 하고 그 다음에 투자도 하면서 선순환 구조, 우리가 얘기하는 낙수 효과라는 것이죠. 네.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제적 큰 위기들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을 놓고 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수익을 올리고 성과에 대한 과실을 얻었는데 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것들을 투자나 고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냥
제껴놓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에도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사내이 보급 문제가 많이 이어졌지 않습니까? 기업이 돈을 풀지 않고 사내에다가 모아두기만 한다. 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듯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오는 것이 뭐냐? 바로 부의 불균형, 경제의 불평등. 그러니까 가진 사람은 더 갖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얻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된다는 거죠. 앞으로 개천에서 욕난다라는 말은 너무 웃긴 말이 됐고, 이제는 힘들죠. 잘난 사람이 더 잘나게 되고 못난 사람은 더 못나는 세상이 될 거니까 너희들 앞으로의 미래는 더 힘들겠다. 그렇죠. 라는 말을 계속 하는데, 어쨌든 저 이제 우리 전문가분의 인터뷰를 또 이렇게 하셨잖아요. 어쨌든 그분 말씀대로 분배 정책이 일단은 지금 한국 경제를 조금 살리는 데 있어서 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부장님도? 저도 그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확실하고요. 그렇게 가야 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쉬운 과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그 정책의 일환으로 소득주도 정당, 예를 들어서 임금을 올려서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라는 그런 정책들을 펴고 있지만, 이것이 굉장히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야 될 길임에는 분명하지만 가기에는 그렇게 만만치 않은 길이다. 갑자기 이러시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집 관리비를 확인하는데 그렇군요. 인건비가 올라가 버리니까 관리비가 올라갔더라고요. 피부로 제가 체감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어쨌든 아침부터 좀 씁쓸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당연히 거쳐야 될 과정인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부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의 계획 잘 짜시고요. 보람찬 일주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